퍼스트 슬램덩크에선 정우성의 서사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정우성은 무패 우승이란 타이틀에 가장 걸맞는 인물이다. 타고난 재능에 그보다 더한 노력으로 쌓은 자신감, 미래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견고함. 그런 정우성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한 기도는 고교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아직 더 겪어야 할 것이 있다면 제게 필요한 경험을 주십시오였다. 그 경험이 처절한 패배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다. 항상 여유만만하던 정우성이 패배 후의 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은 괴뢰에서 오는 충격을 넘어서 내가 겪었던 좌절의 순간마저 떠올리게 했다. 어릴 때 나는 무엇이든 쉽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어떤 한 가지를 진지하게 끈질기게 붙들고 있지를 못했다. 항상 진심이 되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렸다. 수많은 가능성을 손에 쥐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스스로도 마음에 들었다. 그 자유분방함이 무엇으로부터 기반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실은 내 마음 기저에는 항상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전력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그저 그런 재능이라는 사실만 알게 된다면 그 가정이 현실이 될까봐 매번 진심이 아니었던 척, 또 다른 가능성에 심취한 척, 태어난 모습을 가정하고 스스로에게 연달아 포기를 허락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에 대한 강력한 회피작용이었던 것 같다. 그런 미성숙한 시기가 계속되다 30대를 앞둔 29살이 되었고 주위에 비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히말라야에 가기로 결심했다. 사실 딱히 히말라야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 그때는 그냥 도달 가능한 가시적인 목표와 피부로 와닿는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 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기 위해 체력부터 길렀다.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연습을 시작했던 것이다. 히말라야에 간다고 벼락 같은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성취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하산 도중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다. 해발고도 4100m대였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찍고 내려오는데 어쩌다 보니 같이 간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홀로 숲길을 걷게 되었다. 그 길을 직접 걷기 전까지는 목표 지점을 도달하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 허무함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허무함보다는 잔잔한 성취감이, 효능감이, 자부심이 밀려왔다. 나는 같이 간 친구들 중에서도 체력이 약한 축에 속했다. 게다가 트레킹 시작 전부터 지독한 감기에 걸려 몸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그런 내가 아등바등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다시 초라한 현실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깨달은 것은 무언가를 끝까지 해보고 난 뒤의 느낌은 정말 좋은 거구나였다. 시간이 지나 그 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정교해졌다. 설사 나의 끝이 다른 사람의 50%밖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나의 100%만큼은 도달해보자. 그러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지금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다. 그 경험을 계기로 애써 무시했던 열망이 항이라도 하듯 고개를 들었다. 그 열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 마침내 나를 움직였다. 히말라야에 다녀오고 2달 뒤 가슴속에 오래 품었던 동화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는 안다. 초라함이 쌓이는 시기는 열망이 자라는 시기임을. 한 번도 접은 적 없던 정우성에게 되레 패배가 가장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처럼 내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성취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좌절과 불만족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한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씩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 역시 익히게 될 것이다.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으면 수월한 내리막길이 나타나고 또다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것처럼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이다. 행복의 기원을 쓴 서은국 교수님은 행복을 이렇게 해석하셨다. 손이나 발이 우리의 생존을 돕는 도구의 연장이듯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 역시 생존에 유리한 기회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원하게 만드는 일종의 도구일지도 모른다고.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 고향감 같은 동기에 반응하려면 우리의 상태가 반드시 베이스라인으로 해기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나는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을 나쁘게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시지프 신화의 역설처럼
삶에서 기쁨과 슬픔이 비인과적이고 비연속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걷는 여정을 조금 더 유쾌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다. 지금은 수많은 여정 중 하필 이 여정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